안녕하세요, XT드론입니다. 며칠 전에 매빅 에어 2S가 출시가 됐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영상은 아마 매빅 에어 2나 미니 2를 구입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매빅 에어 2S를 나의 첫 드론으로 구매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초보자분들을 위한 어떤 가이드 영상이라고 할까요? 제품을 처음 사서 이거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고 내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드론 제품이 매빅 에어 2S의 본체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미 제품을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자,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4개의 눈이 있어요. 이 4개의 눈은 뒤쪽에도 위와 아래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날개를 좀 펴볼까요? 물론 측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보면은 이렇게 하부에도 카메라가 2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비전 센서라고 하는 거고요. 이 센서들은 앞에 있는 장애물을 감지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회피하기 위하거나 그리고 또는 지상으로 착륙할 때 착륙 지점을 확인하거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할 때 쓰여집니다. 그리고 4개의 모터가 있고 앞쪽에는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다리 안쪽에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기하고 서로 통신을 할 때 쓰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이유는 안테나가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카메라의 포지션 때문에 높이 때문에라도 다리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상부에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죠. 배터리는 양쪽을 이렇게 눌러서 위쪽으로 들어 올려주면 되는 거고요. 이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라고 하는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눌러보면 배터리가 4칸, 한 칸이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 4개의 불이 다 들어오면 완전 충전이 된 거고요. 이렇게 한 칸이 깜빡이고 있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70%에서 75% 정도, 왜냐면 한 개당 25%씩이니까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비행하기 전날 완전 충전됐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장기간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달 이상 배터리를 절반만 채워서 보관하십시오. 그걸 우리가 스토리지 모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충전하실 때에는 내가 활동하고 있는 시간에만 잘 때 충전한다든가 외출할 때 충전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고요. 혹시나 충전기의 불량으로 인해서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과충전되거나 과방전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구매를 하셔야 되니까 항상 그렇게 안전하게 보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계와 하계, 우리가 대략 7월에서 9월 그리고 12월에서 한 2월 정도에는 그렇게 아주 무덥고 추운 날씨에는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배터리의 효율이 떨어지듯이 드론의 배터리도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원래 비행 시간보다 조금은 짧게 비행을 하고 복귀하는 시간을 여유 있게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드론의 프로펠러는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오렌지 색깔이 들어간 게 있고 또 하나는 색깔이 없는 게 있습니다. 프로펠러가 들어있다고 해서 4가지가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2개씩 다른 거죠. 우리가 기체의 날개를 보면은 이렇게 오렌지 색깔이 칠해져 있는 이 색깔이 있고 그냥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뒤쪽도 표시가 된 부분이 있고 표시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즉 프로펠러는 주황색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주황색 쪽 모터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표시가 되지 않은 모터 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4개를 달아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2개씩 이렇게 대각선으로 같은 모양의 프로펠러가 달리게 됩니다. 즉, 이 프로펠러는 보시면 이렇게 휘어 있는데요. 이렇게 모터 중심으로 날개가 좀 휘어 있는데 등이 높은 쪽을 기준으로 돌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좀 반대로 나올 수 있겠지만 이쪽 2개의 프로펠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이 2개의 프로펠러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양력을 일으켜서 드론이 이륙하게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프로펠러를 이렇게 말고 만약에 이렇게 바깥 꽂게 되면은 양력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륙하지 못하든가 막 한쪽이 들썩들썩 하다가 뒤집어져 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로펠러는 이빨 끝이 조금 나가도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빨의 팁이 조금이라도 부러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양력을 발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론적으로 그러한 진동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카메라가 달달달달달달 떠는 어떤 그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주일에 약 2회 정도 이상을 비행하신다면 한 6개월 정도의 프로펠러를 교체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정된 시기에 교체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종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조종기는 이렇게 생겼죠. 자, 지금 나온 드론들 중에 에어2, 미니2, 그리고 이번에 나온 매빅 에어 2S가 전부 동일한 조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위쪽에 거치하는 네모난 형태의 조종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종기의 두 개의 스틱은 케이스에 넣거나 가방에 넣을 때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빼셔서 돌려서 끼워 주시면 돼요. 이쪽 것도 빼서 다시 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스틱이 연결이 됐죠. 자, 두 번째,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여기 위를 이렇게 잡아서 들어 올리면 됩니다. 약간 텐션이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에 스마트폰을 꽂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쪽에 보면 케이블이 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제일 처음에 들어있는 케이블이 바로 아이폰용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 만약에 사용하실 때 기본 애플을 쓰시면 이 케이블이 맞는데 갤럭시라든가 다른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은 내부에 동봉되어 있는 케이블 중에 어차피 이 케이블도 메인 연결 단자는 C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이 아니신 분들은 이걸 빼고 양 끝이 전부 다 C타입으로 생긴 이 케이블을 이용해서 꽂아주시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아이폰이니까 아이폰으로 기본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을 연결하실 때는 제가 거꾸로 보여드릴게요. 위쪽을 먼저 걸치고 두 손으로 이렇게 밀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케이블은 한쪽 끝에다가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연결은 끝난 거예요. 스틱 꽂았고 스마트폰 장착하고 케이블 꽂고 이러면 완료된 거고, 물론 우리 조종기 배터리가 정확하게 4칸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럼 제가 처음에 조금 보여드렸었는데 이걸 좀 접고 보여드릴게요. 요 커버가 씌워져 있습니다. 이 커버는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가방에 휴대하고 다니실 때 이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카메라가 이렇게 뺀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딱 고정이 되게끔 잡아주는 락 장치입니다.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서 매빅 에어 2S를 꺼내면 제일 처음에 해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짐벌 락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우리가 커버를 제거해야 되는지.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전원을 켜면 카메라를 보세요. 자, 이렇게 카메라가 워밍업을 합니다. 막 좌우로 막 틀어지죠. 이 짐벌 락이 여기 걸려 있으면 돌아갈 때 에러를 발생하거나 이게 누적이 되면 모터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원을 켜기 전에, 배터리를 꽂기 전에 무조건 드론을 꺼내면 이 짐벌 락부터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론이 처음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락을 제거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암대를 펴야 되잖아요. 앞쪽에 있는 날개와 뒤쪽에 있는 날개가 있는데 펴는 방법이 다릅니다. 앞쪽에 있는 날개는 수평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 올리면 펴집니다. 잡고 이렇게 들어 올려 주시고, 근데 뒤쪽 날개를 똑같이 이렇게 잡아 당겼다가는 다 부러집니다. 여기 뒷날개는 밑으로 이렇게 펼칩니다. 즉 반대쪽도 밑으로 펼쳐 주셔야 돼요. 밑으로 접을 때는 안쪽으로 말듯이 접고 앞날개는 수평으로 뒤로 당겨주시면 되고, 제일 처음 펼 때는 펼치고 뒤로 밑으로 이렇게 제껴주시고 밑으로 제껴주시면 완료된다. 배터리가 빠져있는 경우에는 살짝 얹어주신 다음에 꼭 양손으로 딸깍 들어갔는지 체크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배터리를 꽂고 아까 말씀드렸죠? 프로펠러를 각 모양에 맞게. 자, 프로펠러에는 이렇게 홈이 2개가 있어요.
이 홈의 모터를 딱 잡으세요. 모터를 손으로 안 돌아가게. 모터를 손으로 잡고 이 홈에 맞춰서 일단은 끼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걸 누를 수 있어요. 이렇게 돌려보세요. 다시 빼고 싶을 때에는 다시 모터를 잡고 누르세요. 누르셔서 반대로 틀면 이렇게 빠집니다. 우리 이제 전원을 켜봐야 되겠죠? 전원을 켤 때도 항상 조종기를 먼저 켜고 드론을 켜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비행을 다 완료한 상태, 드론이 쭉 착륙을 하면 드론을 먼저 끄고 조종기를 마지막에 꺼주셔야 돼요. 즉 시작과 끝은 무조건 조종기다. 이 드론은 이 조종기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조종기가 켜있지 않은 상황에서 드론이 혼자 켜져 있으면 프로펠러가 갑자기 다른 전파에 의해서 오동작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자, DJI 드론 전원 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조종기와 드론 전원 켜는 법이 다 똑같아요. 한 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배터리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한 번 짧게 길게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해볼게요. 짧게 길게 띠리릭 소리가 나면서 들어오죠. 다시 한번 꺼볼게요. 짧고 길게 띠리릭 하고 꺼지죠. 드론도 똑같습니다. 드론도 한 번 누르면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나 확인하는 거고, 짧고 길게 누르면 아까 보셨죠? 카메라가 워밍업을 하면서 이렇게 불이 딱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뒤에 보면은 녹색, 노란색, 빨간색, 녹색, 노란색, 빨간색 뜨는 것은 뭐냐면 현재 나 초기화 중이다. 초기 세팅 값을 잡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뒤쪽에 보면 지금 이제 녹색 불이 이렇게 깜빡깜빡 하죠? 그런데 조종기를 꺼볼게요. 자, 조종기를 끄면 어떻게 되나 보죠. 조종기를 끄면은 노란색 불이 깜빡깜빡 하죠? 노란색 불이. 자, 노란색 불이 깜빡깜빡 한다는 것은 조종기하고 신호가 끊어졌거나 조종기가 꺼졌다는 거예요. 에어 2S를 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DJI Fly라고 하는 앱을 설치하셔야 되는데 이 앱 자체가 앱스토어에서는 다운받을 수가 있고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아마 DJI Fly가 오늘 4월 19일 기준으로는 아직 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 XT 드론 유튜브에 제가 이 DJI Fly 앱 다운받는 법에 대해서 올려놨으니까 꼭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이 드론의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DJI 계정은 이메일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모바일에서 만들 수도 있고 그냥 간편하게 컴퓨터로 dji.com에 가서 그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이메일 주소를 하나 넣고 바로 계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 계정을 여기에 로그인 해 주셔야 돼요. 로그인이 안 되면 드론은 30m 이상 뜰 수가 없습니다. 앞쪽에 보면 이렇게 3개의 키가 있어요. 요 하나의 키로 3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은 평상시 때는 노멀에다가 N 모드에 놓고 쓰시면 되고 약간 조금 역동적이고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된다던가 할 때는 스포츠 모드로 전환해서 쓰셔도 되고요. 맨 좌측에 트라이팟이라고 하는 모드로 놓게 되면 드론이 조금 부드럽고 느리게 움직입니다.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는 기체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빠르기 때문에 비행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노멀 모드나 트라이팟 모드에서는 모두 이 비전 센서가 다 동작을 하지만 그래서 장애물도 감지하거나 회피하거나 할 수 있지만 스포츠 모드로 딱 바꿔버린 상태에서는 모든 센서가 감지가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후방이라든가 전방, 상방에 장애물 감지가 꺼지기 때문에 만약에 장애물을 감지한다 하더라도 멈추지 않거나 부딪힐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항상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이렇게 첨단 장비가 달려있다 하더라도 카메라 센서로 보는 것이니만큼 실제로 감지가 안 되든가 크기에서도 차이가 되고 스피드에 있어서도 인지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꼭 주의를 기울여서 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에 한번 볼게요. 밑에 쪽에는 이렇게 2개, 아까 설명드렸듯이 2개의 카메라하고 그 다음에 적외선 센서가 하나 있고 가운데 LED 라이트가 하나 있어요. 자, 이 밑에 있는 것을 우리가 비전 포지셔닝 센서라고 합니다. 이 센서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3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3가지. 자, 첫 번째는 이 드론이 원래 실내에서는 날리면 안 되는 드론이에요.
왜냐하면 GPS를 잡고 외부에서 비행하도록 만들어진 드론인데 실내에서는 다소 위험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꼭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집에서 방에서 띄운다는 건 위험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띄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뭐 체육관과 같은 넓은 곳에서 촬영할 일이 있다, 띄울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드론들은 이륙을 하면 제자리에 못 서 있어요. 왜냐하면 GPS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DJI 드론은, 특히 매빅 에어 2에서는 이렇게 이륙을 하면 가만히 꼼짝 않고 서 있을 수 있어요. 제자리를 고수할 수 있는 방법, 이유는 이 밑에 있는 두 개의 비전 센서와 적외선 센서가 바닥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바닥에 있는 패턴을 다 분석을 합니다. 모든 바닥이 똑같은 색깔로 이루어졌다든가 아니면 약간 반사가 되는 대리석 바닥이라든가 뭐 그 중에 또 빛이 부족하다든가 하면 패턴을 분석하기 어렵고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체가 떴을 때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착륙 지점에 대한 보호입니다. 드론이 착륙을 할 때 예전에는 이 스틱으로 우리가 모드 2 기준으로는 왼쪽 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인데 이 키를 천천히 내려줬어야 됐어요. 천천히 내리면 드론이 같이 천천히 내리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거를 훅 내려버리면 드론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비전 포지셔닝 센서가 10m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 바닥면의 패턴을 분석하고 거리를 재서 드론이 점점 속도를 줄이면서 한 0.5m에서 한번 훅 섰다가 사뿐하게 내리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랜딩 프로텍션이라 그래서 착륙 지점을 보호하고 체크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기능도 대단한 건데 정밀 착륙이라는 거예요. 정밀 착륙. 즉 드론이 이륙할 때 이륙한 지점을 이 두 개의 카메라가 촬영을 하고 갑니다. 밑에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처음에 찍었던 화면과 매칭을 하면서 내려와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내려올 수도 있지만 드론이 돌아와서 착륙할 때 그때 당시의 상황과 달라지면 오히려 더 엉뚱한 곳에 내릴 수도 있습니다. 즉 있던 차가 없어졌고 없던 차가 들어와 있고 4명이 10명이 날리다가 5명이 없어졌고 내가 이쪽에서 날리다가 일로 이동했거나 뭔가 처음 찍은 화면과 달라진 경우에는 정밀 착륙을 지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차 반경이 있는 GPS보다 훨씬 더 먼 곳에 착륙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모드 2의 비행 방식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모드 2는 왼쪽에 있는 키가 상승입니다. 하강, 상승, 하강. 그러면 좌우로 움직이는 키는 드론이 좌우로 움직였을 때 이 드론이 수평으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수평으로 도리도리 수평으로 회전을 하고 오른쪽은 간편하죠. 오른쪽은 전진, 후진, 좌이동, 우이동이니까 이것을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드론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이것이 바로 모드 2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자식으로 모드 1로도 바꿀 수 있는데 모드 1로 바꾸면 두 개의 키 중에 상하 키가 바뀌어요. 상하 키가 이렇게 전자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드 3도 있지만 모드 3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잘 안 쓰시니까. 그리고 대부분 처음 접하는 멀티콥터 이러한 드론을 조종하시는 분들은 내가 기존의 모드 2를 쓰지 않았다고 하면 무조건 모드 2가 편합니다. 왼쪽에 보면 H라고 써 있어요. H. Return to Home이라 그래서 우리가 DJI 드론 쓰시는 분들은 RTH라고 되어 있어요. Return to Home. 집으로 복귀한다는 얘기예요. 홈 포인트로. 즉 비행 중에 이 버튼을 띠리릭 하고 2초 정도 눌러주시면 GPS가 원활하게 인식이 됐고 이 드론이 처음 이륙했었던 홈 포인트를 인식한 경우에 원위치로 돌아오는 기능입니다. 대신 조금 성급하게 드론을 켜시고 바로 비행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절대로 그러면 드론을 켜자마자 비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 드론이 GPS를 아직 인식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말 그대로 집, 홈포인트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론을 보내게 되면 날아가는 도중에 홈포인트를 인식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위치를 찍어버리고 날아갑니다. 그러면 즉 돌아올 때 기체가 돌아오다가
내가 있는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날아가다가 인식한 홈 포인트에서 착륙을 해버리니까 그 밑이 바다였다면, 그 밑이 강이었다면 거기에 그냥 수장하게 된다는 거죠. 초기화 세팅이 되고 GPS가 원활하게 수신이 된 다음에 컴파스 교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컴파스 교정은 뭐냐? 컴파스 교정은 기본적으로 기체가 안정적인 비행을 하고 돌아오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 복귀 지점까지 오는 것에 대한 정확도를 훨씬 더 높여주니까 드론을 날리기 전에 한 번쯤은 시도를 해주셔야 되고, 장소를 이동한 경우에는 다시 시동을 켜고 GPS를 모두 인식하고 다 프로그램을 체크한 다음에 컴파스 교정을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행 방법이나 이런 것들 스킬들이 있지만 지금 초보자로서 저희가 XT 드론 채널에 올려놓은 DJI 그 플라이 앱에 대한 사용법 제가 다 올려놨죠? 거의 똑같아요. DJI 플라이 앱을 먼저 강의를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세팅법 알려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세팅하시고 나침판 교정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홈 포인트가 인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행하시면 기체 분실할 상황이 높습니다. 그리고 GPS라는 것은 잘 잡혔다가도 주변에 어떤 산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심지어는 구름까지 수신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드론이 위치를 고정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갑니다. 처음에 사신 분들이 힘든 게 뭐예요? 저 드론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디가 앞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기체가 갑자기 잘 서 있다가 흘러가니까 그때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키나 막 치면서 아무키나 막 누르다가 결국에는 기체가 파손이 된다든가 멀리 가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DJI 케어 리프레시라고 하는 보험 상품을 꼭 권해드리는 거예요. 왼쪽에 보면은 FN이라는 키가 있어요. FN.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카메라 키 있고, 이 키를 한 번 클릭하냐 두 번 누르냐에 따라서 기능이 있는데, 기본 세팅은 한 번 누르게 되면 가운데 있는 에어 2S의 이 보조 램프가 켜집니다. 그러면 두 번 클릭하면 이 카메라가 아래를 탁 보고 또 두 번 클릭하면 위를 탁 보고 이렇게 바뀝니다. 축에 보시면 셔터 버튼이 있는데 셔터는 사진과 동영상이 동일하게 돼 있어요. 즉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키를 한번 누르면 사진, 또 한 번 누르면 동영상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진과 동영상을 전환하는 거고, 이것은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녹화를 할 때 쓰여진다. 그러면 이제 비행이 다 끝나면 이 케이블을 잘 말아서 안으로 넣어 주시고, 이 선이 찝힐 수 있으니까 안으로 살짝 말아놔 주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닫아 주시고 스틱 빼서 여기다가 넣어 주시고 요 스틱도 빼서 넣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완료되고, 드론은 뒷다리는 항상 이렇게, 뒷다리는 이렇게 접으라 그랬죠. 이렇게 접어 주시고 앞다리는 뒤로 이렇게 수평으로 하시고, 카메라를 보호하는 짐벌 캡을 잘 연결하셔서 앞을 전방을 보게끔, 처음에 이게 2S가 조금 힘들어요. 자, 이렇게 걸쳐 주시면 카메라가 딱 고정이 됐죠. 이렇게 하고 가방에 넣어 주시면 끝난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절대로 급하게 비행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595g이기 때문에 4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온라인 항공교육훈련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가셔서 4종 온라인 자격 그 시험 6시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셔서 70점 이상이면 이 4종에 해당하는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오늘 가장 기초적인 새로운 매빅 에어 2S의 출시와 더불어서 가장 원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더 궁금하신 거 댓글로 또 영상으로 또 만나보고 싶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XT 드론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할 이유가 충분하죠?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놓으셔서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